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다시 광주로 향합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합니다. 저희들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광주행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마지막 사죄의 기회.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? 먼저 광주 시민들의 반응부터 들어보시죠. 가슴이 아프죠.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옛날 일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이라도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될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자기 그냥 이기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인정을 안 하고 이제 하늘에 계신 5.18에 대해서 많이 피해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에서도 법원에서 광주 시민들한테 죄송하다, 나의 과거를 인정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너무 억울합니다. 그 당시에 충장로 이가에서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거든요. 사람이 죽어간 것도 많이 봤고 자기 반성을 하면 그것으로 시민들은 좀 위안이 되겠죠. 근데 전혀 반성은커녕 그런 거짓을 하고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한테는 너무 분노가 치밀죠. 네,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. 조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골목 성명은 이번에 없었습니다. 그 장면 직접 보시죠. 네,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 일부도 연희동 자택 앞에 오늘 몰려왔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가 나란히 연희동 자택을 나서면서 준비되어 있는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탑승을 한 모습입니다. 경찰들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이 탑승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인간 바리케이트를 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사람들로 연희동 자택 앞은 오늘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. 이렇게 에쿠스 차량이 빠져나가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피켓을 들고 이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듯한 장면도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. 순식간에 경찰 병력들이 이 남성이죠.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광주 가지 마라! 라는 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게 말하기 위해서 차를 막았었던 걸로 보여요. 경찰들이 다시 빼내고 무사히 이제 차량이 이동하는 그런 장면인데요.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또 일부 언론 매체의 취재진들 사이에 이게 몸싸움으로 표현해야 될지 약간의 실랑이도 있었습니다. 그 장면도 저희가 한번 촬영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. 자, 일부 언론 매체들의 이 취재진을 일부 지지자들이 뭔가 몸싸움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. 지지자들 측의 입장은 일부 취재진이 아직도 전두환을 영웅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었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현재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장면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죠. 자, 강변북로를 아까 달리다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금 탄 걸로 보여요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들이 교통통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. 경찰 당국에서는 교통통제 안 하겠다 오늘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차량들이 주행하듯이 일반 차선으로 버스 전용차로도 못 가고 있죠. 일반 차선으로 그냥 막히면 막히는 대로 안 막히면 안 막히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우리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 차량에 섞여서 광주로 현재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박정호 대변인. 네. 1996년 이후 23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서는군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연희동 골목에서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그게 95년도니까 벌써 2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고요. 96년도에 이제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섰으니까 또다시 이제 25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. 광주 사태가 사실은 한 벌써 40년, 광주 민주화운동이 40년이 지난 일입니다.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렇게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게 좀 서글프고 안타까운데요. 이미 광주 5.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사회적, 법적 합의가 다
이루어진 일인데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했겠느냐, 혹은 뭐 청와대를 꺾고 어떻게 보안사령관이 그 발포 명령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광주 시민들을, 그리고 당시에 그 아픈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, 모르겠어요. 법적으로 직접적인 본인이 책임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도 한 나라를 통치했던 그 대통령으로서,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오늘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저런 상황이 발생하고,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는 또 5.18 망언으로 또 지탄을 받고 있고, 아침에도 보수단체와 또 취재진이 엉키고 하는 불미스러운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. 광주까지 지금 가다 보면 한 4시간 정도 갈 텐데 중간에 휴게소 같은 데 또 들리게 되면 시민들하고 또 어떤 또 불상사가 생길지도 이런 슬프고 잘못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법적으로 어떤 연유로 전두환 대통령이 그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지는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라도 이제 끊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큰 마음을 먹고 광주 시민들한테 진심으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풀어주는 게 좀 전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다 해소하고 본인이 그나마라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면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나마 그런 부탁의 마음을 갖습니다. 1995년이었습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서 본인의 참모들을 대동하고 그 유명했던 골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그때 그 장면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연희동 자택에서의 모습과 비교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95년입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침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.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.